안녕하세요. 내면탈 모리스입니다. 오늘은 칭찬이 비극적 표현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칭찬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도록 돕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받는 쪽에서는 누군가 우리의 행동에 만족한다는 말을 듣고 칭찬을 받아 기뻐할 수도 있죠. 칭찬의 대부분 축하의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도덕적 판단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칭찬의 이면에는 칭찬받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의 비판이나 질책이 따라온다고 여겨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게 이러한 칭찬의 힘을 활용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럼 칭찬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칭찬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심리학자 마샬 로젠버그는 언어와 폭력의 관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칭찬은 삶을 소외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왜냐하면 칭찬을 말하는 사람은 타인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되고 그럼으로써 상대방은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인 범죄에 정의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수영을 빨리 배우시네요. 정말 똑똑하세요. 이 말은 달리 말해서 빨리 배우지 못하면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게 된 다른 수강생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부담을 느끼게 되죠. 선생님은 축하 또는 인정의 의미로 축하했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칭찬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의 평가를 내면화하여 다른 평가에도 영향을 받게 쉽게 돼서 자존감을 높이기보다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개적 칭찬은 비교를 통해 경쟁을 부추기게 돼서 서로가 협력하기 어려운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이죠. 또한 칭찬 이후에 칭찬하지 않음은 처벌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간 행동과 교육에 관한 심리학자 알피코는 많은 연구에서 칭찬의 결과로 내재적 동기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럼 이를 비폭력 대화로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대방을 관찰로 보았을 때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사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수영 선생님이 말했던 수영을 빨리 배우시네요. 정말 똑똑하세요. 이런 표현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회원님이 수영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보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놀랍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드려요. 이처럼 선생님이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표현해 볼 수가 있죠. 어떠신가요? 똑똑하다라고 빨리 배운다 이런 식의 평가의 표현보다 선생님이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나의 어떤 욕구를 충족되는지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살아있고 나에게 충족된 느낌을 주지 않나요?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는 칭찬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있는데요. 칭찬이 종종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지만 그런 의도치 않게 판단을 내리고 기대치를 형성할 수 있어서 이 칭찬이 없으면은 비판으로 인식이 되기도 하고 이 평가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서 결국에는 내재적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단과 비교로서의 칭찬인데요. 칭찬을 하면 주는 사람이 행동을 옳고 그름을 분류하는 판단 위치에 놓이게 되고 이는 이제 경쟁 환경으로 이어지고 협력 관계를 방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칭찬의 대안이 무엇이 있냐라고 봤을 때 이런 평가적인 표현법보다는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감사 표현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기여가 되었는지, 나의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느끼는지 구체적인 관찰로 공유하는 것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연습은 감사 의미하기인데요. 이 연습은 감정과 필요, 욕구에 기반해서 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사고방식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무언가를 감상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죠. 그리고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펜과 종이 아니면 키보드가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습에는 한 약 15분 정도 소요가 될 거고 하루가 끝날 때 수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사람마다 좀 속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정지를 하면서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선 오늘 또는 최근에 누군가가 당신의 행복과 기쁨에 기여한 행동이나 말을 한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관찰로 적어 보시거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 나에게 어떤 기분이 들었었나요? 그리고 그때 나의 욕구가 어떤 욕구와 연결이 되었을까요?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지금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몸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을까요? 그 축하 감사를 공유하려는 마음이 있으세요? 어떤 게 느껴지세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걸 표현해 보고 싶으신가요? 말이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이 될 수도 있겠죠. 혹시 표현하고 싶지 않다면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현하시고 싶으신 분은 한번 그 말과 글과 노래 등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에 대해서 한번 탐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어, 그 감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서 스스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한가요? 아니면 내가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사를 공유하려는 생각에 저항하려는 나의 어떤 욕구를 혹시 탐색할 마음은 있으세요? 그리고 그 탐색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연민을 찾을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연민이라는 것은 기꺼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감사를 표현한다는 생각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 게 있을까요?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나에게 저항감이 올라올 때 그때의 느낌과 욕구를 한번 찾아보시고 나에 대한 어떤 자기 연결, 자기 공감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엇이 나의 감사와 축하 표현을 막고 있는지, 나의 어떤 욕구가 중요해서 그거를 하기 어려운지. 오늘은 감사를 음미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 시간이 오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